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어제에 이어서 태풍 마이삭에 대한 4차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밤사이 태풍 경로가 상당히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미국, 우리나라, 일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자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미국, 유럽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JTWC였고 일본은 JMA였는데요. 유럽이라는 것은 ECMWF 자료를 앞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태풍 마이삭에 대한 현황입니다. 지금 태풍 마이삭은 중심기압이 무려 935헥토파스칼로 굉장히 강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매우 강한 중력급 태풍인데요. 그만큼 저도 올해 브리핑하면서 처음으로 보는 중심기압 수치입니다. 지금 강풍 반경은 380km로 어제보다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중심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49m/s로 어마무시한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 이동 속도는 시속 13km로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시속 13km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태풍 경로를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빨간색이 일본이고요. 검은색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 즉 ECMWF이고 다음에 주황색이 미국 JTWC입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태풍의 경로가 제주도 동쪽을 관통한 다음에 전남 지역을 관통해서 38선을 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서편화되었지만 지금 태풍 중심이 남해군을 관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일본대로 가면은 어제보다는 부산 지역이 상당히 안전해졌지만 여전히 미국하고 유럽대로면은 부산, 울산, 거제도 지역은 위험 반원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보기 쉽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제주 동부 내륙을 관통한 다음에 전남 고흥 부근에 상륙해서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한 다음에 산발선을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해서 경남과 경북 지역을 관통해서 강원도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일본하고 미국, 유럽 간의 태풍 경로가 갈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미국하고 유럽이 발표한 태풍 경로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부산, 울산, 거제도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하고 강한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제만 해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제가 굉장히 절망적이었지만 그나마 오늘 부산과 울산, 거제도 지역에서는 조금 약간 희망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여수 부근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지금 여수 부근에 태풍 중심부가 관통하면서 이 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랑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중심부 자체가 매우 탄탄하고 강한 비와 바람이 동반하기 때문에 태풍 중심부에 드는 이 지역에서는 매우 많은 비와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고 그 대신에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태풍 중심부와는 좀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 자체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동풍기류가 강하게 불게 되는데 이러한 습한 동풍이 곧장 백두대간과 만나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태풍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게 되면은 세력이 크게 다운되겠지만 대신에 강한 동풍에 의해서 대려 여수와 남해안 지역보다 강릉 일대의 강수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풍도 불겠지만 비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 만약에 일본 기상청대로 간다면은 이때는 해남, 고흥 일대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 대신에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어제보다는 상당히 상태가 양호해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남동풍이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비는 많이 올 수 있어서 비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려 또 위험한 게 서울과 경기도 일대가 또 태풍의 강한 반원에 들면서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태풍이 갖고 있는 곡률에 의해서 바람대가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이 꺾인 부분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커브길을 만나게 되면은 속도가 감소하는데 이렇게 감소한 구역에서 차들이 점점 모임에 따라 정체되는 것처럼 공기덩어리도 이렇게 모이고 수렴함에 따라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풍형이 꺾인 부분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올 수 있어서 이번 경우에서는 태풍 바비 때보다 더 많은 비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풍 북상에 따른 날씨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나눈 지역은 바로 제주도, 동남해안, 동해안,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영서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제주도를 보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태풍 영향 시간이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인데요. 우선 최대 고비는 바로 내일 오후부터 내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보다도 태풍이 오기 전부터도 여전히 강한 동풍기류가 불기 때문에 이 동풍기류에서 발현된 비구름이 제주도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당장 오늘부터 제주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태풍이 점차 접근함에 따라 바람도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태풍이 제주도 동쪽을 지나기 때문에 강한 북동풍이 불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북동풍이 하라산 일대와 만나게 되면서 이번 경우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제주도 북쪽 지역에서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를 포함한 제주도 북쪽 지역에서는 많은 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한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에, 즉 고산 일대에서도 강풍과 폭우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공항이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 지역으로 출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짜신 분들은 반드시 제주도 공항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비행기가 이륙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태풍과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번 경우에서는 만약 일본대로 간다면 수도권 지역도 굉장히 유명해지지만 미국과 유럽대로 간다면 수도권 지역은 그냥 강풍 반경이 조금 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면 수렴대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저번 바비 때보다 더 많은 비가 오고, 게다가 이번 태풍 자체가 워낙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태풍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바람 자체가 매우 강하게 불어서, 그래서 이번에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도 반드시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일단 태풍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최대 고비는 모레 새벽이고, 다만 간접 영향과 전면 수렴대 영향으로 인해서 내일 오전부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점차 비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서는 태풍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온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태풍과 남해안 지역입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태풍이 일로 지나가다 보니까 부산, 울산, 거제도 지역은 굉장히 절망적이는데요. 그나마 지금은 이 세 구역에 한해서는 약간의 희망은 생겼습니다. 우선 태풍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모레 새벽이 바로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태풍은 아까 태풍 중심부가 지나가는 여수 지역이 매우 위험하고, 부산과 거제도, 울산 지역 역시 그래도 태풍이 오른쪽 반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 서편화로 어제보다 부산 지역에서는 좀 안심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 긴장은 절대로 풀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여전히 강한 태풍이고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남동풍과 동풍에 의해서 많은 비가 오고, 특히 이번엔 또 만드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어서 각별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태풍과 동해안 지역입니다. 우선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어제 태풍이 일로 지나갈 때만 해도 그래도 강원도 북쪽으로 갈수록 약간 안전해졌는데요. 지금은 태풍 자체가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 즉 강릉, 속초, 고성, 양양, 삼척 일대에서는 상당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태풍의 영향 시간은 모레 새벽부터 모레 밤이지만 문제는 태풍 중심과 멀어져도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곧장 비가 올 것이고,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비는 계속 온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바람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태풍 자체가 워낙 동풍 기류를 강하게 유도하고 있고, 이 습한 동풍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백두대간과 곧장 충돌하기 때문에 습한 동풍이 백두대간의 높은 산과 만나면은 상승 기류가 폭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강한 비구름이 생깁니다. 이러한 강한 비구름에 의해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거의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전면 수렴대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면 수렴대라는 것은 태풍이 북상하고 있을 때 태풍의 본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 먼저 비가 오는 걸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가을이 되면은 북쪽에는 이제 한기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기가 점점 남하하고 있고 태풍이 갖고 있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상하면서 이렇게 한기와 난기가 충돌함에 따라 공기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모인 곳을 우리는 수렴대라고 하는데요. 공기가 수렴하는 곳에서는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구역에서는 단열 팽창위에서 구름대가 만들어짐에 따라 비가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경우는 가을이다 보니까 태풍이 북상하기도 전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튼튼한 우산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고, 태풍 자체가 점차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점차 강해져서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역시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태풍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영상을 보자면은
지금 태풍은 굉장히 강하게 발달했고 지금 잘 보시면은 눈이 아주 선명한데요. 그만큼 지금 태풍 말삭이 아주 강하게 발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아주 강한 비구름대가 있는데요. 이러한 강한 비구름대가 곧장 여수 부근에 상륙하면은 태풍 중심부에서도 강한 비가 와서 이럴 때도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태풍이 유도하는 남동풍이 곧장 지형과 만나면서 제가 아까 부산과 울산, 거제도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태풍의 강도를 보여주는 CI 지수입니다. CI 지수가 높으면은 강한 태풍, CI 지수가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태풍을 말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태풍의 CI 지수가 굉장히 급발달했는데요. 지금 태풍의 CI 지수는 무려 6.5로 슈퍼 태풍에 버금가는 엄청나게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 아직도 바다에 있어서 더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I 지수는 앞으로 최대 7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태풍은 저번 바비와는 아주 차원이 다르게 매우 강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태풍에 대한 전망입니다. 태풍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납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하층과 상층 간의 바람 풍속 차이가 크게 되면은 잔멸이 분산되면서 태풍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부근의 연지시야가 굉장히 작습니다. 즉 지금 태풍을 막아줄 만한 방패막이 없기 때문에 당장 태풍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곧장 여수 아니면 해남 일대로 곧장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즉 저번에 태풍 바비는 서해상으로 올라가면서 세력이 빠르게 다운되지만 이번에는 강한 세력으로 곧장 들어오는 것이어서 지금 굉장히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단단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태풍 마이삭에 대한 4차 브리핑이었고 다음 브리핑은 제가 내일 예보 브리핑과 연관 지으면서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